템플기사단은 전사로서 이미 완성된 자들을 입단시켰기에 일반적으로 전투원들을 기초부터 훈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투력 유지는 전투원 개개인의 몫이었습니다. 다만 쐐기 대용으로 적진을 돌파하는 기마 전술은 협동과 숙련이 필요했기에 기사단 입단 후 주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투에 돌입할 때는 기사 형제들이 항상 선두에 섰으며 적들의 보급대와 소수의 분대를 목표로 기습전도 전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사들로 구성된 기마대가 본대를 이뤘으며 보병, 경기병, 용병이 전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구호기사단과 동일하게 마상창 시합을 허용했으며 사냥은 세속의 오락이기에 금지했습니다. 한편 중동의 군사작전은 많은 어려움을 동반했습니다. 비교적 원활한 교통로였던 해안도로 역시 수시로 자라는 식물들에 의해서 엉망이 되었으며 그때마다 가파른 고지대로 우회하여 기동했습니다. 여름에는 강물이 말라서 식수 공급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는 갑옷의 녹을 발생시켰으며 군량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 말들이 진창에 빠져 죽거나 다치는 등 템플기사단은 환경이라는 거대한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슬람 세력의 습격은 더욱 기사단을 지치게 했습니다. 템플기사단이 중동에서 쌓은 경험들은 이후 발생하는 십자군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투르크군의 습격에 지쳐버린 2차 십자군 지휘관들은 통일된 규율과 질서로 무너지지 않는 템플기사단을 보고 십자군의 훈련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십자군은 적들의 공격에 굳건히 자신의 위치를 지켰으며 대열이 와해되지 않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용맹함을 바탕으로 3차 십자군 시기에는 당당히 선봉대를 맡았습니다. 야간에 진영을 칠 때가 되면 곰팔로니에레가 어느 곳에 진영을 구성할지 명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에 예배당 텐트가 위치하고 다음으로 기사단장의 텐트, 식당 텐트, 지휘관 텐트, 전투영재 텐트 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공격 지점의 인원들은 전투에 돌입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예배당 텐트에 집결하여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식사는 모두 평등하게 배급되었습니다. 진영을 거둘 때는 기사단장의 지휘 아래 현장을 꼼꼼히 체크하고 철수했습니다. 기사 형제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는 다윗의 찬송가를 외쳤습니다. 전장에서 이들은 제일 먼저 돌진했으며 가장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기사 수도에 맞게 이들의 복장과 장비도 호화로운 것을 거부했습니다. 평시에는 검은색의 카파를 입었으며 머리에도 같은 색의 두건을 썼습니다. 수도복 위로 왼쪽 가슴에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흰색 망토를 걸쳤습니다. 망토는 여름용과 겨울용이 있었습니다. 전투 형제들은 잠을 잘 때도 망토를 제외한 복장을 유지한 채로 수면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언제라도 전투에 신속히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요 무장인 호버크 밑으로 패딩 처리된 저킹과 얇은 철판을 가죽이나 천으로 덮은 플레이트 코트를 착용함으로써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12세기 중반 일부 기사들은 무릎에 금속 보호대를 추가로 착용했습니다. 서코트 역시 구호기사단과 동일하게 활동성을 목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망토처럼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바탕이었으며 가슴에 붉은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서코트는 활동성도 높았지만 중동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노출된 호버크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도 했습니다. 또한 피하 식별에도 탁월했다고 합니다. 투구 역시 다른 기사 수도회나 십자군 국가와 비슷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서전트는 기사보다 무장도가 낮았습니다. 호버크 밑에 저킨을 입었지만 플레이트 코트는 생략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체인메일 레깅스는 발덮개가 없었으며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때문에 기사들보다 도보에서 활동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서전트가 보병으로도 활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구는 챙이 넓은 것을 사용했는데
피아식별을 위해서 기사단을 나타내는 색상의 천을 덧입혔습니다. 서포트는 검은색 바탕에 붉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템플 기사단 전투원들의 주요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들은 서유럽 기사들의 표준 무기였던 긴 창과 방패 그리고 검을 사용했습니다. 후에 추가적으로 단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전트 역시 기사와 비슷한 무장을 했지만 투르크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이스를 전투 중 노획하거나 현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석궁병은 석궁의 강력한 파괴력으로 원거리에서 적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연사 속도가 낮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12, 13세기에는 허리띠의 훅과 석궁의 앞머리에 등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석궁병은 보다 쉽고 빠르게 장전이 가능했습니다. 때때로 기사와 서전투들도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이나 말을 잃어 도보로 싸워야 할 때는 석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사들은 전투에서 군마가 전사할 것을 대비하여 한 필 이상의 군마와 승마용 말, 짐을 실을 수 있는 짐말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서전투들도 두 필의 군마와 한 필의 짐말을 이용했습니다. 마갑은 기병 돌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벼운 소재를 사용했으며 흰색과 검은색을 바탕으로 붉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투 중 무기 또는 말을 분실하거나 일부러 말을 죽일 경우 징계를 받거나 기사단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